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216페이지 신의성실 원칙은 기본서 나오면 할 거고요. 220페이지 나와 있는 권리의 종류를 좀 펴세요. 권리의 종류. 이 부분을 좀 할게요.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면 한 별표 1000개다 정도 이렇게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주로 틀리는 영역이고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매년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설사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똑같은 게 또 하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민법이라는 법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 또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동절의 앞뒷면이잖아요. 그렇죠? 권리가 있다면 거기에 반대되는 의무도 있을 것이고 또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다면 권리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순전히 권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순전히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통상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만 우리 강의 편의상 권리라는 측면만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민법이라는 법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면 권리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다니는 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권리가 뭔가요? 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여쭤보면 저는 이렇게 참 난감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이긴 한데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권리라는 것을 네이버에 쳐보면 권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내지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 이걸 권리래요. 쉽게 표현하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힘이래. 말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 자체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단 하나로 압축한 거야 지금.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이다. 여러분의 권리는 양질의 시험에 나올 것만 들을 수 있는 강의권, 수강권이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제가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수강권이라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아서 또 불성실하게 강의해서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만 강의해서 여러분의 내년 결과가 안 좋다. 또 기타 등등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인정될 것이냐. 이게 권리라고요, 지금. 이해하셨죠? 이해 못해요. 근데 이 권리가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돈에 관련된 재산에 관한 재산권도 권리 맞죠? 그렇죠? 또 저에게는 인격권 같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뭐 정조권 같은 거. 정조권, 또 내지는 아버지로서 누릴 수 있는 친권, 그렇죠? 이런 것들. 무수히 많은 권리가 있다. 무수히 많은 권리. 예를 들어 행복추구권, 뭐 행복추구권, 뭐 기타 등등, 뭐 저망권, 뭐 이런 것들, 뭐 기타 등등 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십만 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한번 분류해 보자. 그래서 그 권리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권리가 어떤 작용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효력에 따른 분류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권리를 분류하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 여기가 우리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을 권리라 부르는데 이 권리가 수천만 가지가 있다.
그걸 일일이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권리를 이제 분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권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가 지금 책의 오른쪽 220페이지 보면 내용에서 첫 번째,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가 있다. 인격권이다. 인격권에서 읽어볼까요? 인격권. 인간이라는 존재로부터 발생하는 생명권, 신체권, 명예권, 정조권, 성명권 등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인격권이고, 또 내지는 두 번째는 재산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권이라서 읽어보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자, 세 번째는 신분권이라는 권리도 있대요. 신분권. 그렇죠? 신분권. 그래서 신분권 읽어볼까요? 신분권. 가족 간의 신분에 따른 생활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 네 번째는 사원권이 있습니다. 사원권. 그래서 사원권의 의미는 읽어보죠. 사단, 회사의 구성원이 회사의 구성원이란 지위에 대해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를 사원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라면 뭐 조주총회에 참석해서 뭐 투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참정권 이런 것이 사원권의 일종이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기초과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뭐 앞머리만 따는 걸 잘 가르치지 않는데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인재신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 등은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시험은 24회인가요? 24회인데 한 3회 때 진짜 지금으로부터 한 20 몇 년 전에 이런 식의 지문은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지문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하고 다른 12월 달에 있는 경비지도사 이런 자격증이라면 나올 여지는 있는데 이렇게 민법만 전문적으로 보는 저희 시험이라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일종의 권리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정도만 해서 인격권 내지는 재산권 또 내지는 신분권 내지는 사원권이 권리를 총 분류했을 때 내용에 따른 분류를 네 가지 카테고리로 집어넣는다. 한번 연습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보셔봐요. 명예권이 있습니다. 명예권이라는 이 권리는 인격권의 일종일까요? 재산권의 일종일까요? 신분권의 일종일까요? 사원권의 일종일까요? 이 정도는 구분하셔야지. 명예권은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이 아니라 인격권의 일종입니다. 이 정도의 뜻. 또 내지는 자, 보셔봐. 생명권이란 권리도 인격권이겠죠. 그렇죠? 또 내지는 자, 보셔봐. 소유권, 아파트 소유권, 재산권이겠네. 친권, 그렇죠? 신분권, 또 내지는 나 좀 먹여 살려주라. 부양료 청구권, 이런 것도 어디 신분권. 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배당 청구권, 이런 것들 다 권리이긴 한데요. 사원권의 일종이다. 이제 결론이 뭐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는 차후예요. 사람에는 저처럼 여러분처럼 엄마 배에서 나온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자연인. 그렇죠? 그런데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법인이라 불러요. 합쳐서 인이라 부릅니다. 민법에서. 그래서 민법의 인에는 여러분과 저처럼 엄마 배에서 나온 사람을 자연인이라 부르고, 이에 비해서 일정한 사람의 집단, 일정한 재산의 집단을 합쳐서 법인이라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본론은 이거예요. 법인에게는 자연인에게는 생명권 같은 권리는 있겠죠. 그렇죠? 법인도 자연인도 정조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인은 생명권 없겠죠. 당연히. 정조권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야. 법인만 물어봐.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권 인정되느냐? 안 됩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은 어느 한 돌아가신 분이 그 돌아가신 분의 권리를 이어받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없어. 엄마가 없어. 법인은. 합병은 있을 수 있어. 합병과 상속은 다른 얘기야. 그래서 상속은 자연인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법인에게는 상속과 인정 안 돼요. 안 돼요. 다만 상속과 비슷한 합병은 되겠죠. 합병.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뭐 비슷한 포괄 유증. 한번 들어가 보셔.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만 있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차후에 이건 물어볼 거예요. 명의권이나 이 권리는 법인에게 인정될까요? 라고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에게도 명예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뜻만 좀 보시고 나머지는 시험 논외다. 시험에 안 나온다. 다만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은 내용에 따른 분류이다. 이 정도의 뜻만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요놈이에요. 지금 권리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작용에 따른 분류가 대단히 머리 아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권리는 지배하는 권리다. 지배권에 속합니다. 자, 권리는 청구하는 권리다. 청구권 중에 하나래요. 또 권리는 형성권이랍니다. 또 권리는 항변이래요. 그래서 앞머리만 따가지고 지, 청, 형, 항은 작용에 따른 분류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경비도서 같은 그 자격증의 기출문제를 보면 이걸 섞어놓고 예를 들어서 경비조사 자격증은 이제 사지선다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인격권 1번, 신분권 2번, 사원권 3번, 지배권 4번 이렇게 넣어놓고 다음 중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권리를 분류했을 때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는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시험은 나올 일은 없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인재신사는 내용에 따른 분류이고 지, 청, 형, 항은 권리의 효력에 따른 분류 내지는 권리가 어떤 작용을 하에 따른 분류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 내용은 똑같아. 이제 보셔봐. 자, 보셔봐. 예를 들어서 소유권은 지배하는 겁니까? 청구하는 겁니까? 형성하는 겁니까? 항변하는 겁니까? 당연히 소유권은 지배하는 거죠. 내 물건 지배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또 명예권은요. 인격권이면서 지배권입니다. 내 명의는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인강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학원에 청강하러 이렇게 직접 7강을 들으시는 오시는 분이 우리 수험생이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또 학원에서 오실 거잖아요. 근데 학원 오실 때 제발 좀 머리 좀 감고 오시고 쓰리빠 신지 말고 기타 등등 좀 깔끔한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공무원 준비하는 우리 그 뭐죠 20대라면 쓰리빠 신고 추리닝 입고 오는 건 이해해. 근데 가정생활을 하고 다 한 집안에 아버지고 뭐 내지는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인데 그 양복 입고 오라는 얘기는 제가 차마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의 명예는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죠. 지배권이니까 그런 맥락이에요. 자, 그런 맥락인데 자, 지배권의 의미를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 지배권이란 권리의 격치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이 청구권하고 형성권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 올해 23회 A형 3번 문제가 이거였어요. 형성권 아닌 걸 찾아라. 아닌 걸. 근데 10명 중에 6분이 틀리셨어. 형성권 아닌 걸 찾으라고 했는데 보기를 안 읽은 거죠. 관성.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몰라서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완강을 했으면 몰라서 떨어지는 없다. 글자를 잘못 본 거죠. 눈을 파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글씨를 읽어도 이게 끝까지 안 읽으셔. 문장을 다 주면 한 문장 10글자예요. 그럼 10글자인데 문제는 3글자까지 있고 7글자를 미리 유추하는 거야. 지금 우리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1번 지문 10글자가 주어지면 10글자 다 읽어야지. 근데
열 글자로 다 읽으시면 합격인데 대부분 세 글자까지만 읽고 나머지 뒤에 일곱 글자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이루어 짐작. 그러겠지. 그게 떨어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올해 A형, 작년 올 7월 달에 봤던 A형 3번 문제가 이거였어. 형성권 아닌 걸 찾아라. 지금 보면 누워서 보고 다 맞출 수 있는 지문이야. 10명 중에 6명 틀렸어요. 그리고 1년 또 하십니다.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거야? 내년에 똑같이 나올 거야. 또 틀릴 거야 지금. 그게 3, 4년. 그러니까 100점 맞고 뭐 좋죠. 근데 그렇게 고득점 맞을 필요 없어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완강을 하셨다면 물어보는 것만 정확히 알았어도 합격인다.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으나 물론 꽈락 기타 등등 몰라서 틀렸겠죠. 근데 민법이나 과목 특성상 몰라서 틀릴 일이 없다. 공부를 그만큼 안 하신 거예요. 실수를 줄이는 게 시험인데 어쨌든 간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번 시간은 요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차후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항변하고 형성이긴 합니다. 뭐 오늘은 다른 거 다 지우고요. 청구권하고 형성권만 얘기하죠. 청구권. 그래서 자 청구권입니다. 말 그대로 요구하는 권리죠. 청구니까. 그렇죠? 그래서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에게 무슨 청구권이 있대요. 그래서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을이란 상대방이 요구에 응할 수 있고요. 응하지 않고 거절도 할 수 있네요. 선택의 폭이 있네. 이러면 청구예요.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표현 잘 보셔봐.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형성이에요. 요게 청구권하고 형성의 가장 차이점입니다. 다시 청구는 요구하는 권리다. 해달라. 제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 그 귀에 꽂는 그 이어폰 있잖아요. 무선 이어폰 그걸 뭐라 하던데 그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그 꽂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싼 것도 있지만 요즘은 그 비싼 것도 있대. 그래서 요즘 그 제 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름을 그건 못 하겠는데 그 아이팟인가 뭔가 해가 있어요. 있는데 그 아이팟은 노래도 나오지만 주위 소음도 들린대. 그래서 길 가다가 차 소리를 못 들을 일이 없대. 사달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청구를 해. 아버지 이러한 거 사주세요 라고 청구해. 그럼 제가 무조건 사줘야 되면 형성이에요. 근데 야 그거 너무 비싸. 중학생이 쓸 건 아니야. 네가 뭐하러 드는 게 필요해 라고 사줄 수도 있지만 사주지 않을 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돼버리면 청구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다시 수험생 입장에서 자 이제 갑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청구권입니다. 즉 끝말이 청구권으로 끝나요. 근데 이 청구가 원칙적인 청구권이라면 응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요. 예외적으로 형성권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구별하기 위해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땡땡땡 청구권이 무조건 청구권이면 머리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땡땡땡 청구권이 형성권인 경우도 있다고요 지금. 자 그러면 청구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청구권 특정인이 즉 갑돌이가 다른 특정인 을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요구만 하는 거야. 그러면 자 7번 보셔봐.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면 갑의 권리가 실현돼요. 만족을 얻어. 근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 거절해버리면 청구는 의미가 없죠. 야 지난번에 빌려간 1,000만 원 내놔 라고 요구했어. 근데 채무자가 주면 문제가 없어. 근데 안 줘. 백날 청구해봤자 뭔 의미가 있어 지금. 그래서 청구는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2차 다음 단계로 가야죠. 응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다음 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그런데 형성은 요구하는 순간 내 권리가 실현이 돼버려. 상대방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실현이 돼버립니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요즘 그 문제가 되는 혹시 들어보셨죠? 임대 3법 들어보셨죠? 최근 이렇게 국회 통과 임대 3법. 그래서 처음에 1억짜리 전세 계약 시쳇말로 1억짜리 임대차 계약을 2년 하고 들어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2년의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랬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올려달세, 보증금 올려주세요라고 증액을 청구하겠죠. 이걸 뭐라 한다?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권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 청구권이요, 뭘로 끝나요? 청구로 끝나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원칙적인 청구권이라면, 자 1억에서 증액을 요구합니다. 1억 5천으로 올려서 5천만 원 더 주세요 라고 청구했을 때 5천만 원 더 주세요 요구하면 응하면 되고 거절하면 못 올린다. 이게 청구권이에요. 근데 5천만 원 주세요라는 요 권리를 형성으로 봐버리면 무조건 5천만 원 올려줘야 돼.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 범위 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임대인이 500을 올려달랍니다. 500을 5천이 아니라 500을 올려달래. 그러면 무조건 임차인 500 올려줘야 합니까? 500 너무 비싸, 300만 합시다 라고 협상할 수 있나요? 즉 청구는 협상할 수 있잖아.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는 협상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임대인이 2년 동안 1억에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좀 전세금이 올랐으니까 500만 올려줘 라고 들어왔어. 그럼 임대인이 500도 비싼데 300이면 생각해 보겠는데 살고는 싶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 증액 청구는 무조건 500 범위 내에서 올려줘야 합니까? 아니면 안 올릴 수도 있나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셔봐. 예, 형성으로 봐야 합니다. 형성. 무조건 올려줘야 돼.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청구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청구는 물론 대부분 청구예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했을 때 그 청구를 받은 피특정인이 그 청구인의 청구에 응하게 되면 권리가 실현되고요. 응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불발됩니다. 그런데 형성은 요구하는 순간 권리가 바로 실현돼요. 무조건 500원 올려줘야 돼. 형성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잠깐만. 이게 좀 어렵습니다. 형성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자, 한자로 쓰면 요게 형체할 때 형이에요. 그리고 이룰성이잖아요. 이룬다. 그래서 형체를 이루는 권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 보셔봐. 제 식대로 표현할게요. 예를 들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 보셔봐. 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요게 사람 모양의 이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눈으로 만들었으면 눈사람 그렇죠? 근데 요걸 만일에 흙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대. 그럼 이거 뭐야? 흙사람. 그렇죠? 또 내지는 이걸 집으로 뭐 집사람 맞잖아요. 돌로 만들었어. 돌사람. 자 보셔봐. 자 이거 뭐예요? 별인데 종이로 별 모양 만들 때 그럼 종이별이죠. 종이별이잖아. 요 별 모양을 금으로 만들 거야. 금별이잖아. 금별. 자 보셔봐. 자 뭔가 형체를 이루고 있잖아. 형체를. 근데 형체를 이루는 이 물질이 무엇으로 채워졌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모양이 바뀌잖아요. 제 말 이해하셔서 지금? 자
보셔봐. 자, 이렇게. 또 내지는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형체가 있네, 형체가. 형체가 있는데, 형체를 이루는 구성 물질이 무엇일까요? 형체를 이루는 구성 물질이 무엇일까요? 형체를 이루는 구성 물질이 무엇일까요? 이 구성 물질의 이름이 말이다, 말. 말로써, 의사로, 말. 제가 하는 말에 의해서 형체가 이루어진다. 형상권입니다. 다시. 사람 모양을 눈으로 만들었으면 눈사람, 사람 모양을 돌로 만들었으면 돌사람, 사람 모양을 나무로 만들었으면 나무사람이잖아. 근데 사람 모양을 말로 만들었대. 말로써 형체를 이룬대요. 형성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말만 하면 형성이 돼버려.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하게 형성이 돼버려. 그것이 고정이 돼버립니다. 청구는 백날 말해봤자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형성은 말하는 순간 형체를 이루어집니다. 말이 곧 법이야. 제 말 이해하셨나요? 자, 뭔 얘기냐? 형성의 의미는,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보셔요. 뭔가를 이루어. 고정인데, 책을 보니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권리가 형성이 돼버려요. 권리가 확정이 돼버립니다. 일방적 의사표시가 중요해. 일방적. 일방이라는 얘기는 한쪽으로만 가는 얘기잖아. 한쪽으로만. 자, 보셔봐. 제가 항상 요 형성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갑이라는 남자분과 을이라는 여자분이 서로 사깁니다. 처녀 총각이에요. 총각 처녀예요. 미혼이에요. 콩깍 찢어가지고 잘 사깁니다. 근데 사귀다 보니까 이제 101일이 지났어. 101일이 지났습니다. 100일 동안 잘 만나고 100일이 지났어요.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꼴 보기 싫어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그러면 자, 갑니다. 여자분이 남자분을 상대로 우리 그만 만나자. 라고 하면 요구했잖아. 그럼 이게 청구권입니까? 형성권입니까?의 문제입니다. 그럼 청구라면 그만 만나자라고 했을 때 남자가 그래, 우리 나도 만나고 싶어서 응해주면 그럼 만나는 거죠. 근데 여자 생각과 다르게 남자는 더 만나고 싶어요. 야, 이거 왜 이래? 왜 그래? 지금 100일 동안 만나놓고 나는 너 아직 여전히 좋아. 다시 시작할게. 내가 잘못했어. 응하지 않으면. 그럼 여자가 그래, 그러면 다시 만나자. 그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형성, 야, 그럼 만나 라고 하면 남자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안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잠깐만 비교 다시. 갑이라는 남편이 있고 을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법적인 부부 사이예요. 법적인 부부 사이인데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우리 그만 헤어져. 그만 만나자. 그만 헤어져. 이건 청구입니까? 형성입니까? 그러니까 이 관념이 앞으로 1년 동안 시험 볼 때까지 상식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셔.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민법은 상식이다 보니까, 그러면 처녀 총각이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둘이 쇼업을 쳐가지고 합의를 봐서 만날지 안 만날지를 정하게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럼 남자는 싫어. 딴짓거리 다 하면서 뭐 아닌 얘기로 그 양식장, 예를 들어 양어장처럼 두 발, 세 여자, 네 여자 있으면서 나 여전히 좋아. 괜찮아. 나 사귀고 싶어. 일방적 통보로 헤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서로 둘이 그래, 나도 너 질릴 때까지 만나보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대식대로 표현하면 처녀 총각이라 하면 이것은 형성으로 봐야 맞아요.
형성으로. 왜? 상대방 의사 무관하게 네가 싫으면 그만 만나는 거지요. 근데 부부지간이라면 문제가 달라요. 부부지간이라면 이거 쇼부를 쳐야지.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협의이혼이잖아 지금. 가장 본질적인 차이. 그래서 그 말은 그러니까 요 관념. 청구는 상대방이 응해야 된다. 형성은 말 한마디로 관계가 끝난다. 보셔봐. 야 그만 만나 라고 하는 순간 둘이는 남남되잖아 지금. 부부가 남남되려면 협의를 봐야 돼. 협의를 봐야 남남돼.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아 그래서 무엇인가가 형성이 돼. 근데 칠판 보셔봐. 민법은 권리가 규정하다. 이 권리가 발생도 하고요. 권리가 바뀌기도 하고 권리가 소멸됩니다. 근데 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뭐에 의해서? 말로써 발생되고 말로써 변경되고 말로써 소멸돼 버리면 형성이라고 해 지금. 그 말의 의미가 형성이야 지금. 즉 뭔가가 바뀌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상관없이 말에 의해서 형성된다. 말에 의해서 권리가 바뀌고 권리가 변동이 되고 권리가 소멸되면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얘기 끝. 그런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칠판 좀 볼까요? 어디 할까요? 세부 상황은 기본서 가서 할게요. 넓은 의미 형성권에는 원칙적으로 자, 표현 잘 보셔봐.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라는 것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된다. 그래서 말에 의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관계, 다른 말로 권리 의무가 바뀝니다. 형성인데 문제는 권리가 바뀌는 과정에서요. 극히 예외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말이든 판결이든 쇼부가 합의가 없다는 점. 그래서 권리가 생기고 권리가 바뀌고 권리가 소멸된다. 다른 측면에서 경우에서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말로만 바뀌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말 가지고는 부족하고 반드시 법원에 가서 판결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부연 설명을. 칠판 좀 보죠.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부분 우리 결혼하셨죠. 근데 요즘 또 이혼이 나름대로는 대세예요. 우리 여자분들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남편이 남자로 보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성가신 거죠. 이 밥충애들 성가신 거죠.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우리 여성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발 부탁인데 그동안 했던 남편들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보죠. 살다 보면 일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혼에는요 들어보였을 거예요. 협의 이혼이 있고 두 번째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보였습니다. 절차가 달라요. 절차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가령 남편이 있고 우리랑 배우자가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에 있네요. 바람 폈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혼 요구할 때는 일단은 협의 이혼을 가는 게 맞아요. 협의 이혼을. 그래서 남자 부인이 남편분을 상대로 여보 이혼했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하면 우리 50대 60대 남편분들은 늙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요 가서 빕니다. 빌고 기타 등등 별 얘기 다 하죠. 짜져서 하면서 이혼 안 하겠다고. 근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바람을 피웠다 기타 등등 또 내지는 돈을 까먹었다 기타 등등 했을 때 부인이요 이혼을 요구하면 순순히 법원 가세요. 협의이혼 하시라고.
그래서 일단 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두 당사자가 이혼 신청서를 냅니다. 내면 쪽팔린 얘기를 한데 내면 그 판사가 아니라 그 이혼 담당하는 그 공무원이 일단 집에 가시기 전에 이혼했을 때 미성년자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비디오를 1시간 정도 보여줘요. 그거 쪽팔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그 동부지원 같은 경우라면 그런 장소가 없으면 그 복도에 앉아서 비디오를 봤어야 돼. 1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인 자녀, 그러니까 19세 넘은 자녀가 있으면 1개월이고요. 미성년자가 있으면 3개월 뒤에 오랍니다. 이게 숙려 기간이에요.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서 기간을 좀 둬라. 그래서 석 달. 미성년이면 석 달이고 성인이면 1개월인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 들어온 절차는 숙려기간 없어요. 왜냐하면 숙려기간 두면 석 달 동안 더 맞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없는데 그럼 일단 형님들은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당당하게 가서 이혼서를 같이 내세요. 그러면 형수님의 입장에 대부분은 이 남자를 길들이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혼을 가자고 했는데 막상 내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 열심히 숙려기간 동안 비세요. 설거지도 좀 하고 분리수거도 좀 하고 열심히 집안 모든 걸 다 해.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문제를 풀어. 그리고 법원에서 나오란 기일이 안 나가면 돼. 법정에. 그러면 유야무야 돼. 그런데 형수님이 그때까지도 안 누르졌다. 그럼 같이 법정에 나가. 그래서 판사님 물어볼 거예요. 조정을 하는데 판사님 물어볼 거예요. 이혼할 생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막 이렇게 하지 마.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 그럼 판사님이 두 분은 이혼하세요. 라고 이렇게 판결문을 내려줘요. 내려줘. 그럼 이 판결문을 가져다가 구청이나 동사무 가서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 판결문을 주면 우리 형님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여보 이제 이혼됐으니까 당신이 편히 살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판결문은 구청 가서 내가 접수하겠다고 얘기해. 그리고 보내고 판결문을 가지고 가 조용히 찢어버려요. 그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판결문 접수 안 되면 이혼 안 돼요. 여기 협의이혼 절차야. 반드시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접수해. 접수해야 이제 남남이 돼요. 따라 협의이혼 절차는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협의이혼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밀고 당기고 열심히 빌고 막 하여간 머리 조아리고 그러면 또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해. 근데 협의이혼을 추고도 안 한다. 나 안 해. 내가 바람을 핀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혼하냐고. 이거 하는 순간 형수님이 여러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들어가. 재판상 소송을 들어갈 거예요. 소송을 들어가면 갑니다. 재판상 이혼은 약간 달라요. 재판상 이혼은 한쪽은 한다 한쪽은 안 한다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조정이라는 걸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6급인가 하여간 그 담당자가 그 공무원이 조정위원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리고 양육비 기타 등등 다 물어봐. 그리고 날짜를 잡습니다. 그 조정이 성립되면 기타 등등 하는데 문제는 끝까지 이혼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갑니다. 여기서 쭉 가다가 판결 문이 떨어졌어요. 도저히 그 남편의 행동을 보니까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 라고 판단이 된 판사가 이제 판결 내립니다. 판결 내려주는 순간 판결문 받은 순간 여기서 이혼이에요. 남남돼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그 촌수가 없는 부부지간 맞잖아요. 부부지간이 남남이 되는 과정이 달라 지금. 즉 법률관계 바뀌어버리잖아요. 바뀌는 과정에서 협의이혼은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내야 돼. 근데 재판상 이혼은요. 판사가 땅 때리는 순간 이혼돼 버려요. 별도로 신고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남남이 되는 법률관이 형성이 돼요. 재판상 이혼권이 대표적인 권리예요. 말로 해서 안 돼. 너랑 오늘부터 남남이다. 이렇다고 해서 남남이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본과정 가면 더 까다로운 걸 배웁니다만은 일반적 형성의 의미는 말로써 형성되는 게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게 있더라.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전형적인 재판상 이용권입니다. 협의 이용권 아니에요. 재판상 이용권이 그런 권리다. 그런 내용이 지금 책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책에는 그 기억번, 니은번에 관련된 얘기이긴 한데 일단은 형성의 의미. 형성의 의미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법률 관계가 일방적으로 생성되고 변경되고 발생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모티브가 매개체가 일방적 의사표시일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뜻은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머지 됐습니다 해서 일단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은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가장 큰 차이점. 청구, 상대방이 응해야 한다. 형성, 상대방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무조건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 확정된다. 이 정도 뜻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 좀 할게요. 이게 혼자서 떨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 못 봐가지고 재미도 없고 다음 주는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올게요. 다음 주는 그 뭐 할 거냐면 제가 그 책에는 좀 없는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 아니면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는 제가 등기부를 띄워서 한번 등기부를 해서 등기 관련 얘기를 워낙 물권법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등기 관련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등기 관련 얘기는 우리 그 교재 물권법 가서 보시면 있을 것 같긴 한데 등기 관련 얘기를 좀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37페이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빨리 하루속히 여러분을 직접 얼굴 뵐 수 있는 날을 학속고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